아침 일라디오 2월 마지막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때일은 봄꽃 구경도 할 겸 외출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겨울 마지막 자락을 붙잡듯 스키장도 많이 붐볐다고 하는군요. 올해 남쪽 지역의 봄을 알리는 매화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대략 열흘 정도 빠를 거라는 전망은 이미 전해졌습니다. 포항에서는요, 지난 1월 말에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빨라도 너무 빠른 한 달 이상 이른 시기에 꽃이 피면서 개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올해에만 일시적으로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관련 학계에 따르면 봄꽃 개화 시기가 많은 나라에서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꽃이 빨리 피고 그에 따라 또 빨리 지면 전반적인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바야흐로 봄은 찬란한 봄꽃 소식과 함께 찾아옵니다. 누구나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같지만요. 모든 것이 그렇죠.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가장 적당한 때에 찾아올 3월의 진정한 봄을 기다려봅니다. 2월 2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속담 퀴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말 전국 곳곳에 산불과 화재 소식이 있었네요. 건조한 데다가 강풍까지 분 지역이 많았고요. 봄철 영농 준비에 산림 인근에서 용접 같은 작업들을 하시면서 화재를 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불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건조한 날씨와 관련된 속담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들어갈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또리링. 봄불은 이것 불이라. 봄불은 이것 불이라.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봄이 되면 날씨가 건조하고 마른 나뭇가지가 많아서 마치 이것이 둔갑해서 곳곳에 나타나는 것처럼 불이 여기저기에 나기 쉽다는 의미의 속담인데요. 봄불은 이것 불이라. 어렵나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힌트 서비스 들어갑니다. 예로부터 이것이 동물이었군요. 이 동물은요, 꼬리가 9개 달렸다고 해서 구미호라는 말도 있는데요. 결정적인 힌트죠. 구미호, 9구, 꼬리미, 이것 호지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동물입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작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모바일 커피 쿠폰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먹을 때 원뿔, 투뿔 이런 거 있으면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근데 가격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등급의 한우 고기도 숙성을 거치면 풍미가 향상이 되고 육질이 연해지는 기술이 있다는데 어떠한 기술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절반이 1, 2, 3 등급에 속하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저등급의 한우 고기를 더 맛있고 알뜰하게 즐길 수 있도록 쇠고기 숙성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숙성은 쇠고기를 냉장 온도에서 일정 기간 보관해 맛을 좋게 하는 기술인데요. 네. 건식 숙성과 습식 숙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습식 숙성이 알맞습니다.
쇠고기를 진공해서 0 내지 4도에서 일주일 이상 숙성하는 방식으로 최대 9주까지 숙성하면 되는데요. 네. 연구 결과 한우 1등급 등심을 4도에서 14일 숙성했을 때 근육 내 단백질 분해 요소가 활성화되어 고기의 연한 정도가 50% 정도 낮아지고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 함량도 3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등급이 낮고 지방이 적을수록 숙성 기간이 길어지는데요. 가정에서 숙성할 때는 0 내지 4도의 사이 온도를 설정하고 숙성하는 동안 같은 온도를 유지해 주시고 온도 변화도 최소화시켜줘야 합니다. 숙성 기간은 등급과 부위, 숙성 온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맞춰서 숙성해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3월이 다가왔는데 봄이 좀 가까이 온 느낌이에요.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 알아볼까요? 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 벚꽃 피는 시기도 평년보다 4일 내지 일주일 정도 빨라지고 3월은 예전보다 따뜻할 거라고 하는데요. 봄맞이 준비를 좀 더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3월 1일 수요일은 강원 영서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영하 5도에서 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6도에서 1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건조한 지역이 많습니다. 산불 예방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 밤낮에 일교차가 큽니다. 네. 감기 등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벼재배 농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겨우내 장기 보관했던 트랙터, 이항기 등의 농기계 점검과 정비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겨우내 장기 보관했던 농기계는 연료 탱크, 연료관, 연결부 등의 균열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교환해 주셔야 하고요. 연료 탱크 내에 있는 침전물은 제거한 후에 연료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과 냉각수도 새는 데가 없는지 잘 점검하고 보충해 주거나 교환해 주셔야 하는데요. 혹시 새는 게 확인될 경우에는 새는 원인을 파악해서 정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식 공기청정기는 필터의 오염 상태에 따라 청소를 하시거나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습식일 경우에는 경유나 석유를 이용해서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는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단자가 부식되었거나 흰색 가루가 묻어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윤활유를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밀보리 재배 농가는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밀보리는 본격적으로 생육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뿌리를 뽑아봐서 새 뿌리가 두세 개 정도 돋아나온 것이 확인이 되면 웃구름 주는 시기입니다. 웃구름은 시바르당 요소 비료 9 내지 12kg을 주시면 되는데요. 웃구름을 위로 나눠서 주는 것이 좋지만 노력 절감 후에 전량을 한 번에 주기도 하니까 여건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토성이 사질토이거나 작황이 극히 불량한 포장 같은 경우는 2회로 나눠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보리 등 조사료용으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일반 보리보다 30% 정도 비료를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포장은 배수구 작업을 겸한 제초 작업으로 겉에 있는 흙의 수분 증발을 억제해 주시고 줄뿌린 포장은 물을 흘려대 주시고 흩떠뿌림한 포장은 고래 물을 댄 후에 바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늘과 양파도 본격적인 생육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마늘, 양파도 생장을 위해 웃구름을 줘야 하는데요. 웃구름은 생육 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조절해서 줘야 합니다. 고체형 비료보다는 물에 녹여서 물비료를 만들어주면 비료의 손실도 방지하고 효율도 높아 좋습니다. 그리고 잡초가 많이 발생할 경우 수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뿌리나 잎이 송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조기에 제초해 주셔야 합니다. 한 지역 마늘의 경우에는 잎이 10 내지 15cm 정도 자라면 맑고 따뜻한 날 2, 3일 전에 구멍을 내서 순화시킨 다음에 비닐 밖으로 꺼내주셔야 합니다. 부러지거나 상처가 입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게 자란 포장이나
물빠짐이 좋지 않은 포장에서는 녹균병의 발생이 우려되는데요.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흑색 썩은 균핵병도 습한 토양이나 물빠짐이 불량한 포장에서 발생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함께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사과, 배 등 과수 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일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새로 과원을 조성할 때 사과, 배에 좋은 묘목을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과수는 한번 심으면 오랫동안 수확을 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좋은 묘목의 선택이 과원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사과는 대목에 잔뿌리가 많고 심을 토양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없고 마디가 굵고 짧으며 충실한 잎눈이 붙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접목 부위 위쪽 10cm 위치의 줄기 직경이 11mm 이상이고 40cm 윗부분부터 길이가 30 내지 60cm 그리고 측지가 10개 이상 발생한 묘목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는 뿌리의 발달이 좋고 절단면이 적고 생기가 있고 나무 껍질에는 윤기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많이 상하지 않게 잘 굵치한 묘목을 선택하면 되고요. 묘목에 발생하기 쉬운 날개무늬병, 뿌리 혹변, 검은별무늬병, 깍지벌레류 등의 병해충이 있는지도 잘 확인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절기 축산 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알아볼까요?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정읍 닭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 잦아들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 농장 관계자분들께서는 상황이 끝나는 그때까지 농장 소득 등 방역 수칙 준수와 차단 방역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사료 작물인 이탈리안 나리그라스는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지 않고 토양 표면 아래 넓게 퍼져 자라기 때문에 땅이 얼었다 녹을 때 작물의 밑둥이 솟구치는데요. 이때 서리빨에 뿌리가 얼거나 마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기를 실천하고 배수기도 다 정비해서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해줘야 수량 확보에 좋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기 시작 하루 전에 임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둘러싸고 주말 내내 논란이 거셌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수사 총지휘자로 불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를 지난 금요일에 임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도 시작하기 전인 지난 주말 사이 이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부터 이듬해 초까지 이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는데요. 이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고요. 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학폭도 학폭이지만 그 여론은 정순신 변호사의 이에 대한 처신에도 주목했습니다.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정순신 본부장 측은 전압 조치가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고요. 1년 가까운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이 판사 출신의 연수원 동기를 변호사로 선임해 소송전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임명 하루 만에 자진 사퇴를 한 거죠? 네, 아직 임기 시작 전이어서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이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 정순신 변호사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런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가족 모두 반성하면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검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명 자유령 사립고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당시 KBS에 보도된 바까지 있는데요. 결국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밝혔고요. 이 검증제도 개선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자 사과, 문책과 함께 이 법무부 인사검증 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그리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챙기게 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혐의, 그리고 성남FC 후원 관련 이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은 앞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고요. 검찰이 영장에도 적시하지 않았던 주요 증거를 한동훈 장관이 공개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 없이 정황 증거와 전문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경쟁 후보들이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의뢰한다라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불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즉시 정계를 떠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네. 학생들 성적 유출 사건이 최근에 또 있었다면서요? 네, 최근 전국의 고등학생 27만 명의 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내신 점수와 등수, 연락처 등이 담긴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교 측은 신입생 반편성 파일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유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렸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사고가 난 지 30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이 문자 한 통 보낸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내신 석차까지 담긴 개인정보를 누가 얼마나 열람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교육계에서는 학교 정보 관리 부실이 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고3이 되는 이 성적 유출 피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700명가량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서 이 성적 유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소주값 실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까? 네, 대표적인 서민의 술로 불리는 소주값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로 소주값은 서울의 경우 식당에서 5,000원 정도로 형성돼 있는데 이 주류업계가 가격을 추가로 올리면 6,000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주값 인상을 최대한 자제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 소주 등은 우리 국민들께서 즐겨하는 품목이라며 각계의 협조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당부했고요. 기획재정부도 소주값 상승 타당성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주류만의 문제는 아니어서요. 네. 이 떡볶이의 기본 양념인 고추장 값은 이달 들어서 최대 11%나 올랐고요. 또 생수나 아이스크림, 과자 등 식음료품 가격은 줄줄이 인상이 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인데요. 특히 서민들이 즐겨 먹는 가공식품은 10.3%나 올라서요.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5가구 가운데 한 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네, 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이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19.77%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8.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가구가 11.27%였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191만 4,440원인데요. 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가구가 이 전체 가구의 최소 5분의 1에 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6.6% 증가를 했는데 이 소득 상위 20% 가구 증가율의 이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관련 수치는 다소 줄었습니다만 이 상위 0.1%의 초고소득자의 경우 연평균 소득이 18억 5천여만 원인 반면에 이 중위소득자는 2,660만 원에 그쳐서 그 차이가 7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나 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다른 통계도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김영란법이라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식사비 3만 원에서 이걸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동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이거나 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식사를 얻어먹을 수 있는 가격의 한도는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5만 원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이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입니다. 다만 농수산물을 선물로 줄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로 예외를 뒀습니다. 네. 앞으로 소형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할 때는 이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가 됩니다. 신규 등록뿐 아니라 이전 등록 시에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서울 시민이 2천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서 보유하거나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고 또 할인 매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약 76만여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 할인 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부산과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또 인천과 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이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고요. 또 전북, 전남, 그리고 경북 등은 이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속담 퀴즈에서도 건조한 날씨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대기가 많이 건조해지면서 산불과 화재 소식이 이어졌네요. 네, 산불 소식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2월 마지막 주말인 25일에서 26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강원도 홍천군 서신면 야산에서 불이 나서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가 됐는데요. 임야 약 0.2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1시 33분쯤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고요. 앞서 오후 1시 25분쯤에는 전남 화순군 이양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서 1시간 20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오후 2시 6분쯤 광주 광산구 장수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고요. 오전 11시 10분쯤 광주 동구 소태동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또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북 영주시 평은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1시간여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토요일 오후 4시 44분쯤 전남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 단지 뒤편 들판에서 불이 나서 주민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불은 주변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가 번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 52분쯤 경북 예천군 은품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주민 3명이 안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진 일도 있었습니다. 네. 독일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 시즌 7호 골을 기록을 했네요. 네, 요즘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 소속의 이재성 선수 활약이 대단한데요. 뮌헨 글라드바흐와의 홈 경기에 출전한 이재성 선수는 전반 25분 헤더로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시즌 7호 골이자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후반 27분에는 이 절묘한 패스로 아즈루크 선수의 분데스리가 데뷔골까지 도왔는데요.
이재성 선수의 한 골 1개 도움 활약에 마인츠는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아 A 나폴리팀 소속의 김민재 선수는 헌신적인 수비로 이 수적 열세에 놓인 수비진을 진두지휘하며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공격에서도 빛을 발했는데요. 이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 슛을 했는데 이것이 골대를 맞고 튕겨 나갔고요. 팀에서는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의 적극적인 전진 패스를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경기 후 이탈리아의 레전드 코스타쿠르타는 김민재 선수를 향해 나폴리의 걸작이라며 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다음은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식당, 카페, 백화점 조금이라도 알려진 집에 가려면 아이고 오늘은 또 몇 분이나 기다려야 되나 웨이팅이 필수인데요. 네.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한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하고 네. 오프라인 공간에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대기 시간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네. 그것과 별개로 최근에 생긴 한 카페는 개점 시간에 번호표를 뽑으면 5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예. 네, 대기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다들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저 정말 힘들거든요. 예.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죠. 맛있다 그러면. 네. 예. 아무래도 대기 인원이 많다는 건 맛집의 척도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무조건 긍정적이진 않은 게 기다림이 큰 만큼 기대가 커져서 상대적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있고 이해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네, 한 맞습니다. 3시간 기다리고 먹었는데 뭐야? 이런 경우도 왕왕 있더군요. 맞아요. 그게 이제 기대가 큰 만큼 네, 실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네. 또 지루함 때문에 떠나는 소비자들도 맞아. 생기고요. 예. 또 기업이나 점주 입장에서는 초기에만 반짝하는 인기인 건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 이후에는 웨이팅 앱이 인기가 생기면서 네, 심지어 줄서기까지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맞아요. 경우도 생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히 빨리빨리 특성이 있는 한국 소비자들, 네, 지루함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기업들이 웨이팅하는 동안 즐거움을 주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5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는 카페처럼 기업들이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웨이팅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웨이팅 마케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의심했었습니다. 요거 일부러 줄 세우는 거 아니냐? 네. 맛집으로 보이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저희가 면밀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웨이팅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기다리는 고객을 위해서 세심한 서비스를 준비한 외식 업체가 있었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유명한 식당들에 가면은 대기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맞아요. 지방에 있는 한정식집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동안 근처 농산물을 구경할 수 있고 또 작은 판매대를 마련해서 시식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경우들도 왕왕 보이고요. 네. 그런데 한 허거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로도 유명하더라고요. 네. 평균 대기 시간이 1시간 30분이 넘는데도 웨이팅에 대한 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몇 건이 좋다, 또 웨이팅 시간이 금방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놀 수 있고요. 좋죠. 네, 여성 손님들은 기다리는 동안 무료로 네일 케어를 받을 수도 있고 간식과 음료수를 비치하고 또 장난감까지 마련을 해둬서 대접받는 느낌, 또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마련해놨다라는 긍정적인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주면 참 좋긴 한데 네. 자, 이렇게 기존에도 기업들이 기다리는 고객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웨이팅 마케팅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한 겁니까? 네, 기다림, 이 웨이팅이라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 밖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맛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적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보이는 효과들을 1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의 효과인데요. 제가 그래서 줄 서 있는데 꼭 가요, 저는. 가보십니까? 저분들이 왜 저렇게 줄을 서 있지? 저분들은 나보다 더 똑똑한 분들일 텐데 이러면서 궁금해서 자연스럽게 줄을 섭니다.
하지만 실망하시고. 아니요. 뭐 많이 있는 데도 있는데 네. 네. 아닌 데도 간혹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 관심을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웨이팅을 안내하는 직원들과 가장 먼저 만나서 좀 거리감을 좁히는 것도 마케팅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통인시장 근처의 한 빵집은 1시간 정도 기다리게 되는데 기다리는 내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시식을 권유하고 빵을 추천해서 홀린 듯이 빵을 구매했다. 이런 후기가 있을 정도더라고요.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사거나 먹게 됐을 때 느끼는 성취감, 네, 또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소비를 했다라는 좋죠. 네, 그런 성취감도 있고 또 실패했을 때는 오히려 꼭 성공하고야 만드는 도전 정신이 생기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네.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전략적으로 웨이팅 마케팅을 쓰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하긴 뭐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냥 뭐 가서 바로 사오는 것보다 조금 기다려서 사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네. 그런 효과도 있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증 문화, 그러니까 SNS에 뭐 올린다든지 이렇게 내가 여기 갔다 왔다라고 자랑하는 이 인증 문화가 웨이팅 마케팅에 영향을 주기도 한 것 같은데 핫플레이스 필수 조건이 웨이팅이다 이런 말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성취감과 연결된 배경인데요. 네. 특별한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SNS에 올리는 문화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는 것도 이유입니다. 사실 2021년 이전에 웨이팅을 주제로 한 SNS 포스팅을 보면요. 부정적인 후기의 비중이 더 높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네, 왜 기다리세요? 맞아요. 옆집에도 똑같아요 맛은. 네, 정확한데요. 그거 뭐 그 정도로 할 시간에 딴 거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 댓글이었죠. 네, 기다림이 없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 1, 2년간의 후기를 보면 웨이팅 맛집만 따로 모아두기도 하고요. 기다리는 자체에 진심이다. 이런 후기들이 많거든요. 이 자체가 문화가 되고 또 이야기거리가 된 것이 웨이팅 마케팅이 발전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베이글 전문점, 안국동에 있는 베이글 전문점이 있는데 네. 오늘도 웨이팅이 있었을 수 있어요. 8시 전부터 네, 평일 새벽부터 줄 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네, 하나의 게임처럼 웨이팅 팁이나 오픈런하는 팁이 매일매일 올라오고요. 단순히 뭐 베이글을 파는 곳이었으면 이 정도의 인기는 아니었을 텐데 코로나 기간에 해외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에게 종로구 런던동으로 불릴 정도로 네, 런던 여행을 온 듯한 착각이 있다. 또 기다리면서 즐길 수 있는 포토존까지 마련이 돼 있어서 융복합 콘텐츠처럼 이 맛집 하나가 네, 새로운 SNS 문화를 만들어낸 것도 웨이팅 마케팅이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기쁨을 준다는 것 자체가 좋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있는 스토어들이 있잖아요.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팝업 스토어들이 웨이팅 마케팅을 좀 쓴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한 출판사가 작년에 열린 국제도서전 행사에서 네. 전시 부스를 운영하면서 호평을 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포토부스와 그다음에 심리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특히 이 심리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전시장 방문자가 10만 명이었는데 이 출판사 부스 한 곳에만 3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네요. 네. 또 한 호랑이 캐릭터의 시리얼 회사에서는 네. 신제품 팝업 스토어를 만들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역 상권과 협업을 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팝업 스토어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 기간에는 사람들이 매우 몰리고 네.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변 상권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시리얼 회사는 이 시리얼을 체험하기 위한 근처 상점들을 섭외해서 미션형 게임처럼 방문 시 스탬프를 찍어주는 스탬프 투어를 마련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가게의 토핑으로 이 시리얼 제품을 사게 되면 콜라보한 한정 판매 메뉴를 사게 되면 복권을 주기도 하고요. 식당부터 굿즈샵까지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기다림까지도 짜여진 행사였다. 라는 그 평가를 얻었습니다. 참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 웨이팅 때문에 검색 키워드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영차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1차 하기 전에 들르는 영차 공간에 맞습니다. 네. 관심이 늘고 있고요. 핫플레이스를 가기 전에 들르는 곳,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들을 찾는데요. 이제는 웨이팅하면서 또 기다릴 때 가기 좋은 곳이나 카페를 검색하거나 후기에 언급하는 사람들이 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 웨이팅을 하는 동안 구경할 공간을 찾아서 그날 계획에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발빠른 기업들은 웨이팅이 긴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 근처에 팝업 스토어를 일부러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품절 대란 품목만을 모은 팝업 스토어를 그 유명한 웨이팅이 있는 카페들이 모인 근처에 열어서 대기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모으고요. 이렇게 영차 공간, 기다리면서 가볼 만한 곳들이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있었어요, 이런 게? 네, 이미 발빠른 기업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명 그 식당 주변에 카페 한번 차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줄이 너무 기니까. 네, 맞아요. 이미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역시 이미. 예. 그래도 이렇게 좀 협업을 하게 된다면, 네. 이 사람들을 좀 줄 세우는 가게에서도 우리 가게에 오면 또 여러 가지 체험할 게 있으니까 부담도 줄어들고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나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웨이팅 마케팅. 이 서울에서도 큰 규모의 지역 특산물 장터가 열리곤 하잖아요. 이럴 때 좀 이런 마케팅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명절이나 시즌 또 뿐만 아니라 각 그 시즌마다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특산물 장터, 또 각 지역에서 열리는 장터들이 일종의 팝업 스토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때 이제 웨이팅이 긴 을지로나 광화문 일대의 핫플레이스 방문 전에 방문하는 영차 공간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또 소비자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주변 상권과 협업해서 특산물 판매 코너를 같이 마련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리얼 회사의 스탬프 투어라는 것들을 통해서 게임이나 미션을 통해서 주변 상권들에 방문했을 때 스탬프를 찍어주는, 그때 특산물을 할인해주는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사람들을, 방문객들을 모으는 이런 방법들, 이렇게 기다림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해보면 또 우리 특산물 장터나 이런 것들도 홍보할 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네. 꽤 있으시겠죠? 당연하죠. 저희 방송이요. 당연하죠. 저도 매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잘 돼서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때 서비스 해드릴 수 있도록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오늘 퀴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속담 퀴즈, 봄불은 이것불이라 였는데요. 정답은 여우였습니다. 예로부터 집이나 마을에 불분명한 불이 나면요, 영특하고 신출귀몰한 동물로 여겨졌던 여우의 짓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매우 날씨가 건조하니까요, 등산하실 때, 또 농작업 하실 때 불조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2792번님. 퀴즈 정답은 여우입니다. 어린 시절 밭두렁에서 불장난하다가 인근에 옮겨 붙어서 몽땅 태우고 밤새 잠 못 이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불조심, 강조 또 강조해야 될 때입니다. 9271번님, 정답은 여우입니다. 저희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은 여우를 여시라 부릅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오래된 여시는 무서움의 대상이었지요. 남쪽 창원에는 벌써 매화가 활짝 폈네요. 6630번님, 정답은 여우입니다. 어제 등산을 다녀왔는데요. 나뭇잎이 정말 바싹 말라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여우불, 불조심합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웰빙 혼합 작곡 세트, 농촌진흥청 제공 웰빙 혼합 작곡 세트 2792번님, 모바일 커피 쿠폰은 9271번님과 6630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봄불은 여우불이다라고 했는데 여우가 객과거든요. 여우가 혹시 어떻게 우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몰라서 여쭈는 건데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가 어떻게 울죠? 예. 날씨가 좀 많이 건조하고요.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신나고 행복하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된대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으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도록 연락이 온다니 우리 편하게 신청하자고요.
20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아야 신청 가능했던 농지요건이 올해에는 삭제되어